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웅진싱크빅의 조세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 시간이 점심시간이죠. 다들 배고프실 텐데. 배고프시고 바쁘시고 할 텐데, 오늘 제3회 웅진싱크빅 게임 개발 챌린지 온라인 미덤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행사의 예선 응모를 위해서 참가 신청자 또는 아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궁금한 내용을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웅진싱크빅 게임 개발 챌린지는 과연 무슨 공모전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Q&A 시간도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바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공유드린 화면 잘 보이시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세션 첫 번째 웅진싱크빅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저희 공모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일정, 그리고 매스피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받는지,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계속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확인해 주시면 미리미리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023 매스플레이 제3회 웅진싱크빅 게임 개발 챌린지는 웅진싱크빅에서 주최하고 주웅진, 유데미, AWS,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서울경제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스마트교육학회, 에듀테크 산업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디지털교육협회가 후원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후원 재단이 좀 많아졌어요. 저희 공모전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리고 저희의 총 상금은 5,400만 원이고요. 가장 큰 상,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웅진 싱크빅 상은 한 팀에게 제공이 되고요. 총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의 상금이고요. 그리고 최우수상인 주웅진상은 1,000만 원, 그리고 한 팀에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우수상은 세 팀에게 수여를 드리는데 총 3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장려상은 5팀, 그래서 100만 원씩 시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스케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4월 28일이죠. 4월 28일 온라인 미더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예선 응모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선 응모를 하시고 기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획서는 5월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을 이 모집 공고를 낸 게 4월 3일부터거든요. 4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2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기획서를 열심히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아직 팀을 정하지 않으셨고 아직 참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팀을 꾸리시거나 오늘부터 기획을 열심히 하셔서 기획서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셔도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많이 정보를 얻어가시고 좋은 팀원 얻어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선 응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선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5월 25일까지 끝나고 나면 6월에 이제 본선 진출 30팀을 선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30팀이 개발 기간 동안에 개발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게임 개발을 약 3개월 정도 하게 될 거예요. 6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그러면 3개월 후에 저희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결과는 결승에 진출할 5팀을 선정하고 나머지 5팀은 장려상 수상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최종 5팀, 마지막 5팀이 결승 PT를 진행하게 되면서 결승 PT 그 자리에서 선정이 돼서 그 5팀의 그 순위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고 시상식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행사는 9월 23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모전 그 홈페이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모전 홈페이지 가면 메스피드 API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메스피드가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에듀테크 연구소 소속이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산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AI가 접목된 수학 연산 어플인데요. 유아부터 중등까지 할 수가 있고 AI 모델이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을 해서 학습자한테 맞춤 문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보다는 좀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고요. 현재 글로벌 130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고 평점은 4.8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칙연산 재밌게 풀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워드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요. 뭐 디자인 어워드부터 뭐 제스 에듀케이션 어워드나 코디 그리고 배트쇼 이런데 모두 나가서 이제 파이널리스트까지 나온 데고요. 그리고 이 메스피드라는 앱은 웅진싱크빅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죠. 웅진싱크빅의 43년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고요. 집약되어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에듀테크에 관련된 특허만 39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AI 교육에 관련된 그런 특허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 있고 김민영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수학 석학이신데 이분의 자문까지 받으면서 개발된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스피드는 이제 AI 기술이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 PC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유아 아니면 연산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마켓에 들어가서 메스피드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잘 돼 있어서 놀라실 겁니다. 이런 앱이 있었나 싶으실 정도로. 그래서 요런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터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에게 만족을 시키는 그런 앱이니까요. 심지어 뭐 워크북도 있고 뭐 개념 영상도 있고 등등 다양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당장 필요한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궁금하실 만한 메스피드 AP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메스피드 API는 저희 앱 메스피드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제공해주는 AP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냐면 한국어나 영어 이렇게 둘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문 내용, 문항 내용, 정답, 오답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드릴 때 뭐 이미지로 드리거나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고 레이텍스 코드로 드려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텍스 코드를 내 게임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에셋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에 써있는 이 관련된 가이드는 이제 본선에 진출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드릴 건데 요런 내용들, 우리가 보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받아왔을 때 그 정보들, 받아오는 정보, 그러니까 문항 정보, 분석 결과, 요런 걸 가지고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항을 표시할 때 지시문은 여기에 놓고, 뭐 문항 내용은 여기에 놓고, 답은 이런 식으로 객관식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문제풀이 결과가 오면 속도랑 정확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리포트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이 이제 커스텀해서 하면 할수록 저희가 그것에 학습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습에 조금 내가 좀 식견이 있다,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학습을 전혀 모르고 나는 게임 재밌게 만드는 것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냥 보여주는 것만 붙여주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붙여주시기만 해도 그 게임 자체가 AI 학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되는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의 모델이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는 게임에다가 문제를 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 풀이의 결과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문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 공모전 참가 게임 부분은
1회 때 우수상을 수상하셨었던 베가본드의 게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시문, 문항 내용, 보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선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획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기획서 진짜 잘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획서에서 아무리 내가 게임 역량이 있다고 해도 내가 자기 PR을 제대로 못하면 예선에서 진출하지 못하면 끝인 거잖아요. 저희도 너무 훌륭한 분들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서에다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폼은 A4 용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대충 양은 한 A4 용지 10장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가로형, 세로형 무관하고요. 형식도 자유로워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게임 이미지는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없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글로만 논문처럼 뭐 소설처럼 주시면 저희가 읽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서가 막 몇백 개가 들어오는데 막 10장짜리 논문 같은 거 읽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PR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내 게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셔서 그 기획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참가자 소개, 나를 소개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게임을,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소개해줘야 돼서 우리 팀은 어떻고 무슨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고 어떻게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런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제일 중요한 게임 소개죠. 우리 게임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현할 거예요. 이렇게 기획서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게임이니까 학습 소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 접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매스피드 API 받아오면 거기에 있는 변수들 보고 아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낼 거다.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막 너무 갑자기 어색하게 문제가 튀어나와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학습 부문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3가지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참가자 소개, 게임 소개, 학습 소개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기획서에 대해서 난 그래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게임 기획서에 폼을 만들어 드렸어요. 혹시나 너무 어려우실까 봐. 그럼 그 폼에다가만 작성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뭐 나의 디자인적 감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자유롭게 더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선 진출을 했다. 그럼 이제 본선을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선 진출할 때 본선은 진출했고 그러면 이제 본선이 끝나고 나면 본선 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본선 때 제출하셔야 되는 건 3가지입니다. 먼저 게임을 보내주셔야겠죠. 그래서 게임 패키지 파일을 보내주셔야 되고 다음 게임을 소개하는 자료. 제가 만든 게임이 기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결국은 만든 게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소개 자료를 보내주셔야 이런 기능도 있구나. 요런 보스까지 나오는구나. 뭐 요런 단계까지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까지 게임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좀 잘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어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도 좀 필요하고요. 분량은 저희가 대신 자유롭게 해놨습니다. 근데 길면 길수록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시연 영상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희 게임이 막 무슨 뭐 광고 영상처럼 보내주시는 거 아니고 그냥 게임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 개발할 때 중요한 부분 2가지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글로벌이 타겟이다 보니까 언어를 영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이런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주시면 가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설정해서 영어랑 한국어 바꿀 수 있게 기능을 해놓으면 영어는 틀려도 돼요. 팝하고 그냥 돌리셔도 되고요. 뭐 GPT 돌리셔도 되고 아무데나 돌리셔도 됩니다. 그것만 들어가 있어도 저희가 가산점을 상당히 높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항을 어떻게 커스텀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커스텀해서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한 거는 레이텍스가 되게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쁘고 막 색깔도 이쁘고 막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문항이 좀 보기가 좋게 되어 있다. 이러면 이것도 좀 큰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제 그러면 빨리 가서 기획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획서 써서 예선을 통과하기만 해도 저희가 드리는 혜택을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예선만 통과해도 AWS의 그 크레딧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약 $700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를 붙이고 싶다거나 뭐 서버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거나 하면 요 크레딧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당 한 계정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미 강의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이나 자신의 기초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강의 수강권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게 작년에도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으셔서 게임 개발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니티 에셋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게 $60 정도 돼요. 이게 현재 환율로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모든 팀에 하나씩 드립니다. 이 에셋을. 왜냐면 저희가 레이텍스 자체 코드로 드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에셋만 붙여주시면 그냥 레이텍스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거 뭐 웹뷰 띄워서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이 레이텍스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요거 에셋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개발하실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와 내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나의 열정 요것만 있으시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선까지 진출하고 내가 최종 수상까지 다 했다. 그러면 그리고 뭐 막 탑5 막 이런 거까지 들어갔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러면 상금은 일단 기본입니다. 상금은 일단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2가지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하나는 공동개발 투자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채용 전형을 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립니다. 공동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개발 환경을 같이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지금 개발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대학생이시거나 뭐 아니면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뭐 저희랑 개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저는 공동개발 필요 없고요. 이 게임은 됐고요. 저는 특별 채용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옹진싱크빅 입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공모전 수상자만을 위해서 특별 채용 전형을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셔서 면접 보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입사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하실 때 자신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 대학교 팀 프로젝트처럼 막 대충 참여하거나 이러시면 좋지 않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수상을 하시고 나면 수상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 혜택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면서 저는 공모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저희 작년 2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정말 너무 멋진 팀이 있었거든요. 용더킹 팀이라고. 그래서 이 용더킹 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성공할 수 있다. 우리처럼 잘 될 수 있다. 이런 팁을 좀 주시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2번째 주제인 2회 수상자의 귀띔 챌린지 팁이라는 주제로 제 2회 웅진시급의 게임 개발 챌린지 최우수상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팁 많이 얻어가세요. 용더킹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2회 챌린지 때 웅진상을 수상한 팀 용더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우당탕탕 챌린지 모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팀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지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저희 팀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2인으로 구성된 게임 개발팀이고요.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래픽 또 독특한 아이디어의 게임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모바일 마켓에 게임들을 꾸준히 출시해 왔고 2020년엔 BIC 캐주얼 부분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하기도 하고 또 네이버 웹툰과 콜라보해서 모듈 위주 게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2명이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나눠서 하고 있고 기획은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2회 웅진 싱크빅 게임 개발 챌린지에서 영광스럽게도 웅진상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게임을 만들었길래 상을 탔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게임 이름은 키워드 싱크몬입니다. 이 장면은 저희 게임의 시작 화면인데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저희 게임은 어떤 게임인 것 같나요? 채팅으로 어떤 이 장면만 보면 어떤 게임처럼 보이나요? 채팅 안 보여. 당연하게도 이 게임은 학습 게임인데요. 저희 게임은 다마꼬치처럼 펫을 키우는 게임에 학습을 결합한 게임입니다. 펫을 키우는 그 애정으로 학습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알에서 다양한 종류의 싱크몬이 태어나고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싱크몬과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또 성장한 싱크몬을 데리고 탑에 도전해서 몬스터를 물리치기도 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데요. 싱크몬들은 게임 안에서 랜덤하게 진화하기도 합니다. 가차처럼 다양한 싱크몬을 수집하게 해서 학습 욕구를 높였고요. 또 능력 진화 스킬도 랜덤으로 얻게 해서 이후 배틀을 할 때 강력한 싱크문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스토리가 포함된 이벤트 장면도 여러 개 넣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든 게임 소개였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챌린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그동안 느낀 것과 배운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했다면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예산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게임의 기획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 저희는 그 기획 시작 단계에서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금방 스케일이 커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한 장 기획서라는 것을 즐겨서 사용하는데요. 딱 한 장에 넣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압축해서 넣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일단은 중요한 특징에 집중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거를 게임으로 만들지?'라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 장 계획서를 여러 개 만들어 보고 그 기획서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획이 커졌을 때도 다시 이 한 장 기획서를 보면서 우리 게임의 핵심이 뭔지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 기획서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표를 잘 살려야겠죠? 자유롭게 쓰되 우리 게임이 어떤 점이 매력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과 결합할지 그 방법을 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선정 기준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는 2회 때 구글 문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하게 쓰는 도구였기도 했고요. 또 뭔가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시선을 끌지 않을까?' 걱정도 조금 했는데 다행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는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선 합격자를 발표하실 때 저희 팀 이름이 맨 끝에 있어서 꼴찌로 합격한 줄 아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붙으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네. 네, 축하합니다. 이제 본선에 진출하셨다면 다음은 이제 게임을 잘 만들어야 하는 이제 그런 순서인데요. 저희는 이제 챌린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잘 만드는 거 이전에 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아무리 멋진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챌린지 기간 안에 지난번에 완성을 못한 팀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 쉽지가 않고 어, 내가 만들어서 완성까지 하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저희가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고 빠르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화면이 저희가 개발을 시작한 그날 당장 이제 만든 프로토타입인데요. 방을 대충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그리고
그리고 그냥 학습은 구구단을 푸는 걸로 일단 만들어 봤어요. 그때는 저희가 메스피드 API를 안 받았을 때라서 그래도 일단 뭔가 넣어 보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지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벌써 한 절반은 만든 그런 기분이 돼서 저희가 신나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뭔가 이제 게임의 시작 부스터 같은 효과라 할까요? 그렇게 좀 초반 부분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꼭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뭐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화면, 뭐 숍 화면 같은 거에 컨셉 아트를 이제 그려봤는데 이런 것도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게임 개발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토타입의 장점이 게임의 문제점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실제로 이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 다마고치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옛날에 추억을 좋아하는 어른들에게는 좀 좋을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제 빠르고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습과 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더 눈을 끌어야겠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좀 재밌는 다양한 흥미 요소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잘 만들어 보시고 두 번째는 예. 개발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게 되고 더 좋은 방향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처음에 이제 싱크몬의 진화 확률을 50%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두근두근한 그런 재미를 줘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인제 테스트를 시켜 보니까 5번 연속으로 진화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고장 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 실망하고 이제 막 "삭제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는 초반에 이제 '실패를 겪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점을 느꼈고 그래서 진화 확률을 100%로 바꾸고 대신 능력치를 랜덤하게 주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인제 더 나은 방향으로 잘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팀원과의 시너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제 팀원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인제 속하던 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와 같은 팀원의 개발 스타일이 어떤지, 또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아트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한번 잘 물어보시고 어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겹치면은 그 방향으로 더 힘을 내서 이게 팀의 강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제 사이가 나쁘면 개발 도중에 인제 팀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추어 인디게임 팀이라면 더더욱 이제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게임도 중요하지만 개발 시작하기 전에 맛있는 것 같은 걸 인제 같이 잘 먹으면서 팀의 단합도 한번 도모해 보시고요. 또 개발 도중에도 팀원들이 작업한 걸 했을 때 이제 서로 공유를 했을 때 많은 칭찬을 해 주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 줍시다. 게임 개발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팁으로 저희는 이제 회의 미팅을 시작할 때 체크인이라는 걸 하는데요. 체크인은 이제 그날 자신의 기분이랑 뭐 컨디션 등등을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일부터 업무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이제 배려하고 응원하고 좀 뭔가 분위기를 좋게 해서 하는 방식이 훨씬 팀 작업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느껴서 저희는 오랫동안 이 과정을 루틴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개발이 중반을 넘어가면 인제 아마 거의 반드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때 저희는 이제 과감하게 하던 거를 좀 많이 버렸어요. 왼쪽의 그림이 인제 저희가 어떤 농장 요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넣는 인제 고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좀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인제 긴급 회의를 하고 딱 한 가지 작물로 하는 것만 일단 하자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고 또 오른쪽도 저희가 처음에 하던 형태인데 보물 상자를 이렇게 랜덤으로 소환하고 이후에 그 보물 상자를 까는 그렇게 열게 하는 방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인제 소환하는 장면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저희는 참 마음에 들었었던 아이디어인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그 두 가지 과정이 좀 번거로워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 방식도 나중에 이제 바꾸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잘 막혀서 잘 안 나갈 때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버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할 때는 버리는 쪽이 좋다. 예, 버리자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팀원들이랑 싸우기 쉬운데요. 예,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너 왜 이 기간 동안 안 했어? 뭐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탓하면서 싸움이 나서 뭐 팀이 공중분해되기가 정말 쉬운데요. 예, 역시 이제 팀원끼리의 소통에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점을 살리자인데요. 개발하면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서로 개발 일지 같은 거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이제 막 만들어가는 과정을 서로 이제 좀 볼 수 있었는데 다른 팀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 팀들이 멋진 결과물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좀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강점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 강점을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의 강점을 잘 찾아보세요. 대체로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부분에서 장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 팀은 이제 뭐 귀여운 그림과 독특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를 서로 좋아해서 그거를 강점이라고 믿었고요. 여기 그림도 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귀여운 이제 싱크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기획서에 넣었던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이런 건 우리만 만들 수 있어라는 다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하면 1번 작고 빠르게 시작하자, 둘째 다양한 피드백을 받자, 셋째 팀원끼리 긍정적인 소통과 격려를 하자, 넷째 욕심을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만의 강점을 찾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를 하자면 말씀하시죠, 연장님. 저는 이번 이번 3회 챌린지에서 모두가 좀 좋은 팀원을 찾아서 오래오래 좋은 게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물론 이번 챌린지에서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네, 네, 저도 곰메이님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좋은 공모전이고 챌린지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원도 빵빵하고 너무 담당자님들이 잘 케어를 해주십니다.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칭찬해주셨던 담당자가 전데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되게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희한테 따로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질문을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도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질문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네요. 게임 APK 개발 시 언리얼, 유니티와 같은 상용 엔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거 해주시는 게 좋으시지 않으실까요? 이거 안 쓰고 게임 개발해 주신다면 너무 훌륭한 개발자시네요. 이거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드리는 그 문항 콘텐츠가 레이텍스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가 유니티 에셋은 저희가 사드리거든요. 근데 언리얼에서는 저희가 따로 에셋을 지원해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도 API로 드리기 때문에 내가 레이텍스 그냥 받아오면 뭐 웹뷰 띄우거나 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문항 받아오는 거 충분히 하실 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게임 이미지 첨부가 필수인데 예선을 위한 준비인데 게임을 개발하기 전 게임 이미지가 없으면 그 전에 만들어야 하는 의미인가요? 개발자의 경우 디자인이 아직 없는 상태이지 않는가?
그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를 가상으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가? 아, 그건 아니고요. 게임 이미지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완전 필수는 아니고 게임 이미지 첨부를 되도록이면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떤 모습의 게임이 나올 건지 뭐 아니면 적어도 레퍼런스라도 그런 거라도 주셔야 저희가 파악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없으면 점수를 상당히 많이 까먹는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첨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넣어주셔야 나를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손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뭐 PPT로 그림을 그려서 주셔도 되고 뭐 대충 네모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모칸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엔 뭐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셔도 되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비슷한 막 구글에서 이미지 따다가 붙여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써서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셔도 저희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 어필하기가 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30팀 게임 본선 진출하신 팀 중에서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으신 팀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가 없으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게요. 게임 플레이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게임 플레이 대상 연령은 매스피드 대상 연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스피드 앱 자체가 유아부터 중등까지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이 매스피드의 경우 중등까지지만 뭐 더 높은 성인이 뭐 심심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학습 게임을. 그래서 뭐 좀 넓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범위가 너무 넓다 싶으시면 이거를 타겟팅해서 저는 중등을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뭐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를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기획을 해주셔도 됩니다. 딱히 정해진 대상 연령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이 필요한 학생이면 다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이네요. 기획서에서 쓴 팀원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서에다가 내가 팀을 저 혼자 다 할게요 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뭐 한 5명 막 이렇게 됐다 이러면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본선을 진출할 때 뭐 저희한테 웅진사무국 메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 팀원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의 그 참가 자격 자체가 6명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팀원을 6명 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미리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선 개발하실 때, 본선 자료 제출하실 때 그때 같이 포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을 볼게요. 매스피드 API를 보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사전에 API 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저희 팀장님께 답변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저희 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진싱크비드 게임 공모전 담당하고 있는 박설이라고 합니다. 네, 매스피드 API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 메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게 공모전 API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저희 매스피드 게임에서 그 서비스 되고 있는 거를 제공하는 거라서 저희 대회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문서를 저희가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본선 진출하신 30팀에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그래도 문항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매스피드 앱에서 뭐 매스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임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궁금하다 하면 저희한테 뭐 메일이나 이런 걸 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세요. 네, 해외에 있는데 참가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네. 그 문제 없죠. 요즘 세상은 좀 달라졌잖아요. 비대면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하시는데 문제만 없으시다면
참가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저희 작년에 실제로 호주에 계신 분이 참가하셔서 진짜 장려상까지 받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해외에 있으신데 만약에 저희 나중에 본선 진출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미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참석이 좀 어려우면 다른 팀원분들을 보내주셔도 되고 네, 다만 이제 팀플하는 데만 문제가 없다면 네,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메스피드 API는 유니티 버전만 가능한가요? 유니티 버전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 API를 받아와서 내 게임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만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어떤 걸로 개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언리얼로 하셔도 되고, 유니티로 하셔도 되고, HTML로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유니티 개발에 보통 게임 개발자분들이 유니티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유니티밖에 모른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레이텍스 처리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유니티 SS를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유니티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참가자가 하실 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API 사용법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나요? 네, 제공받습니다. 이거는 본선에 진출하시면 API 그 규격서 드리고요. API 가이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다 안내 드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저희 회사에서 이 메스피드 게임 문항 출제 API 자체가 좀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 회사 내부 대회비예요. 그래서 어디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예선에서는 제공해 드릴 수가 없고요. 본선 진출을 하신 분, 그 예선을 통과하신 분한테만 제공이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다음 질문. 외국인도 참가가 가능한가요는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회 2회 하면서 외국인 분들은 참가를 하신 적이 없으셔서 살짝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안 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질문해 주신 분 저희 사무국으로 한 번 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다시 내부에서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사항은 네,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혼자 참가하셨는데 저희랑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영어면 어떻게 대화를 할 텐데 뭐 스페인어밖에 못 하신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 또 문제가 될 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에서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메스피드에 있는 사용자가 푼 문제를 AI로 학습하여 사용자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는 기능도 API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API 자체가 AI예요. 그래서 게임 문항을 드릴 때 8문항씩 드립니다. 게임에서 문항을 쏠 때 저희가 이제 8문항을 드리면 이 8문항을 게임상에서 풀게 만들고 그 8문항에 대한 결과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면 이 모델이 판단을 해요. 얘 풀이 과정 보니까 이 정도면 좀 더 어려운 문제 줘도 되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좀 더 어려운 8문제를 보내주고 그러면 또 그 8문제를 뭐 어느 정도 풀었느냐에 따라서 더 어려운 걸로 가거나 좀 더 쉬운 걸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항 출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굳이 얘가 뭐 이거밖에 못 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게임의 재미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일지 이벤트 하나요? 네,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작년에 개발일지 이벤트를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막 너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위화감 느껴진다 이런 의견이 사실 반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되게 자극이 돼서 좋았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걸 내부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 진행을 저희 안 하지 않을까. 네네. 이거 대신에 이제 다른 이벤트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더 즐겁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외주를 맡기거나 팀 외부 인원이 개발에 개입해도 되나요? 요 질문도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 제가 좀 어려우면 자꾸 팀장님한테 넘기는데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획서에 이제 팀원 소개나 이런 거를 받는 이유가 이제 요 한 팀이 이제 개발을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받는 건데요. 외주를 맡기거나 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만약에 뭐 5명이 한 팀으로 참가해서 저희는 이걸 토대로 심사를 했는데 만약에 뭐 추가 인원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질문이 막 이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또 다음 거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관심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아예 비슷한 형식의 게임의 플레이 사진을 첨부해도 문제 없나요? 기획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기획서에서는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똑같이 만드시면 그건 조금 좀 뭐 저작권이나 이런 뭐 법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만 되신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개발하실 거 아니고 이거를 토대로 조금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이런 플레이 사진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획서에서는. 네, 2회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회 일단 예선 경쟁률은요. 저희 17.5대 1이었습니다. 네. 내가 혼자서 18명 정도는 이기면 오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안드로이드 APK 파일 제출이 있던데요. 홈페이지에는 PC 환경 개발도 적혀 있던데 APK가 아니어도 되나요? 맞아요. PC 환경 개발도 있기는 한데요. PC 게임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앱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APK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PC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패키징을 하는 능력도 또 그걸 빌드하는 능력도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PC 환경 개발로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나중에 이걸로 저희가 뭔가 출시를 한다던가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스피드 앱 자체가 앱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패드에서 구동이 가능하는 거는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탑5에 들어왔던 게임 중에서는 앱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없기는 했습니다. PC 환경인 상태로 평가를 받은 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주제에 있는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미니게임이라 함은 메스피드 API를 활용한 미니게임을 뜻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막 뭔가 내가 AI를 막 만들어야 되거나 AI 모델을 막 뭐 구상을 하시거나 뭐 학습을 뭐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3학년이니까 요 정도 수준이 발달에 맞고 막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희 쪽에서 학습 부분은 할 테니 요것만 붙여주시기만 하면 AI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되고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개인의 능력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게임의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미, 뭐 학습 효과, 뭐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네,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선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단 재미있어야 되고요. 학습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본선에서는 이거를 그만큼 잘 적용을 했는지, 내가 진짜 구현을 했는지 이런 거 보겠죠. 그리고 최종 심사에서는 진짜 학습자한테 쓰게 하거든요. 학생이나 뭐 그 교육 종사자 이런 분들이 직접 보시기 때문에 아니면 게임 쪽에 좀 저명 인사 이런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을 시키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호하는 아트 장르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자신 있는 장르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도 뭐 아트 장르가 없으시고 저도 선호하는 아트 장르 없습니다. 저희 모두 선호하는 아트 장르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주시면 저희가 다 감안해서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볼게요. 기획서는 A4 기준 10장 정도 분량이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PPT로 기획서를 쓰게 된다면 슬라이드 10개가 적절한가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빽빽하게 세워가지고 막 레포트 쓰듯이 막 A4 용지 빽빽하게 A4 용지 10장 이 뜻이 아니고요. 그냥 너무 길면 예전에 저희 작년에 받았던 기획서 중에서 거의 100장 가까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읽으면 저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서만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한 10장 정도로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확실히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 분들께서 이거를 집중력 있게 끝까지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분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기에는 자기 참가자 소개, 게임 소개, 학습 소개 요 세 가지만 들어가고 10장 이내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매스피드 AI 모델 API 설명을 참고해서 기획서를 쓰면 될지, 기획 단계에서는 A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장르의 문제인지, 연산만 되는, 되게 질문이 많네. 네. 문제인지, 연산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API 설명. 네, 설명을 참고해서 기획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희는 연산 장르, 연산만 하고 도형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도형 이런 거 뭐 연산이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저희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집 서비스되고 있는 뭐 메스팜이라든지 고파일럿, 펭귄러시 이런 게임들을 보시면 아 이런 문제구나 감이 금방 오실 겁니다. 네, 그 게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스피드 어플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 이런 문제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 관련된 게임 검색해 보시면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예선 PPT에 첨부하는 영상의 길이 제한은 따로 없을까요? 이 부분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딱히 제한을 드리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딱히 없지만 뭐 1시간짜리 영상은 조금 보기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자기 PR을 하려면 적당한 시간이나 네. 분량이 있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보는 사람이 중간에 끕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끄진 않습니다. 저희는 끄진 않고 저희 다 끄진 보는데 않습니다. 네. 그 야근하면 되는데 너무 길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른 심사위원 분들이 재미없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징을 좀 잘 넣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길이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본선 진출 시 AWS 크레딧도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버 적용 시 가산점이 있나요? 이 부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꾸 저한테 질문이 넘어오는데요. 서버를 일단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더 난이도 있는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버가 잘 적용된다면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재미있고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정말 생뚱맞게 이렇게 들어가면 맥락이 없고 그러면 가산점은 없지 않을까. 네, 어쨌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확실히 서버 붙은 게임이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작년에 대상 받은 팀이 네, 서버를 붙였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가산점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기획서를 작성할 때 매스피드 API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되는데 사칭 연산을 주제로 하는 건가요? 도형이나 삼각함수 같은 부분까지는 안 가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 가고요. 정말 사칭 연산이 거의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스피드의 주제학습 코너에 가면 저희가 제공하는 그 대주제들이 쭉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도형이나 삼각함수는 없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매스피드에 있는 문제 중 원하는 문제를 지정해서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AI 모델이 출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문제를 이렇게 지정해서 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웅진 공모전 사이트에 수상팀들과 어플명이 공개되어 있나요? 지금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2회에 대한 부분은 그 유튜브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웅진 싱크비 게임 개발 챌린지라고 치시면 게임 개발 챌린지 이렇게만 치셔도 유튜브 저희 공식 그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수상팀들의 인터뷰와 그분들의 얼굴, 인터뷰, 말, 표정, 그 결승전 때 어떻게 발표를 하셨고 어떤 상을 받으셨고 여기 계시는 용더킹 분들도 어떻게 상을 받으셨는지 어떤 게임이었는지 설명하는 거 다 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은 그리고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출시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참가 신청할 때 팀일 경우엔 팀원 모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 부분 팀장님께 답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일 경우에 뭐 따로따로 신청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너무 귀찮다 이러면 이제 대표분이 한 분만 참가 신청해 주시고 이제 기획서 내실 때 네, 그쵸. 한 분만 기획서 하나만 내면 되니까 네, 팀 대표가 한 분만 네, 신청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팀은 몇 명까지 구성 가능한가요? 6명입니다. 6명. 6명 넘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뭐 한 명은 뭐 팀을 영입했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6명이에요. 네. 다음 질문 볼게요. 게임 기획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학습 앱이기 때문에 학습 앱을 항상 기획하거나 만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진짜 재밌는지가 사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공모전을 여는 이유도 있고요. 일단은 재미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게임인지 이거를 가장 1순위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제일 중요하죠. 네, 다음 질문 볼게요. 게임 기획서는 PPT, 워드 등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PPT를 조금 선호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거의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네. 없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서 샘플 드릴 때 PPT를 드렸던 것도 이미지 웬만하면 좀 넣어달라는 의미에서 PPT로 드렸던 거고요. 워드로 제출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이미지 넣으시면 됩니다. 네, 워드 이미지 잘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최우수상팀 용더킹도 워드로 작성하셨거든요. 거기에도 충분히 모든 내용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소개 영상과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요? 이 부분은 예선에서의 소개 영상과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본선에서의 영상과 소개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요. 예선에서의 소개 영상과 이미지는 소개 영상은 뭐 팀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뭐 이런 거 뭐 올리셔도 되는데 안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예선에서의 이미지는 뭐 그림 같은 거 여기에 뭐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것만 좀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간단한 이미지 아니면 뭐 다른 게임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저도 이 게임처럼 이런 식의 화면을 따올 거고요. 뭐 이런 식의 레퍼런스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본선에서의 소개 영상과 이미지는 소개 영상은 그 게임 정말로 돌아가는 화면이어야 합니다. 게임이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리고 게임의 화면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선과 본선에서의 좀 내용이 달라서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결승전 게임 시연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는 혹시 용더킹 팀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곰배님이 해주시죠.
그 뭐 팀별로 시연을 많이 하는 팀도 있었고, 저희 팀은 그 약간 영상을 오래 틀면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결승전 그날 이제 앞에서 샘플로 그 모바일 기기에서 플레이를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시연 자체를 그 발표에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냥 그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발표 전에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말해주세요. 이것도 혹시 용더킹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 올해랑 비슷하게 그 유데미 수강권이었죠. 네네. 수강권도 받았고요. 그리고 영화 티켓도 영화 티켓 보고 영화 보고 힘내라고 영화 티켓을 많이 주셔서 그것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화 티켓이. 그리고 일단은 그때 2회 때는 멘토분이 계셨는데요. 카톡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모르는 거를 질문하면 밤에도 막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멘토분들이 2번 정도 멘토링을 해 주셨죠. 저희가 맞아. 1회랑 2회 멘토링 받으면서 저희가 못 잡았던 부분도 캐치해서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고 그 멘토 피드백 공모전인데도 멘토 피드백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또 뭔가 더 있었는데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있었죠? 글쎄요. 아, 맞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가 있었어요. 오프라인 행사가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다른 팀원분은 가셔서 선물도 되게 많이 받아오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셨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혜택 제가 받지 않았지만 제가 제공해드렸던 거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용더킹 쪽에서는 추가 개발 투자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팀에 작년에 수상을 하셨던 팀이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상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6분 정도가 입사를 하셔서 채용 특전도 다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아까 안내드렸던 혜택 이외에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볼게요. 네, 학습 데이터는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되나요? 학습 데이터는 레이텍스 형태로 문항을 제공을 드리고요. 지시문은 그냥 텍스트 그리고 문항 내용이나 정답 보기 뭐 이런 거는 레이텍스로 제공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API로 이제 드리기는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웅진 사무국 메일로 보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되게 빨리 답변 드리거든요. 그래서 웅진 사무국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게임 용량은 제한이 없을까요? 게임 용량의 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모바일이나 사실 2회 때 되게 막 3D로 막 엄청 잘 만들어주신 게임이 있는데 저희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사실 돌아가지 않는 게임들이 용량이 너무 커서 돌아가지 않아서 저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게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떤 게임은 이제 너무 막 고용량이더라고요. 막 GPU가 엄청 좋으신 거예요, 개발하시는 컴이. 근데 저희 쪽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용량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플레이했는데 막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서 뭐 10초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용량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최적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점. 다음 질문 볼게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3D 모델링 혹은 디자인 UI 등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자체 제작해야 하나요? 네, 이거는 사용해도 됩니다.
뭐 에셋 같은 거 구입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이 에셋이랑 저 에셋이랑 이렇게 합쳐서 하겠다. 근데 이거를 잘 조합을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에셋 스토어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막 좀 어디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막 몰래 막 이렇게 해갖고 저작권 문제가 없으면 네, 그런 상관이 것만 없고요. 없으면 네,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우수상 타신 팀은 디자인 없이 그냥 정말 개발자분만 개발이랑 기획만 하고 이제 에셋은 구매해서 이제 제작하신 분이 실제로 상을 타시기도 했거든요.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타겟 플랫폼은 반드시 모바일로 해야 하나요? 웹 플랫폼은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 이 플랫폼은 사실 매스피드에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스피드는 저희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웹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웹도 괜찮긴 한데 사실은 다 되는 게 좋긴 한데 네, 일단은 모바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웹 플랫폼까지밖에 못하겠다 해서 냈는데 어떤 팀은 타겟 플랫폼으로 아예 모든 걸 다 호환되게 해놨다. 그러면 같은 실력과 같은 수준의 개발물이라면 아무래도 더 좋은 이렇게 호환성이 다양한 걸 선호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픽 이미지를 에셋스토어에서 사서 게임을 구현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작년에 상을 타신 분들도 그러셨으니까요. 네, 앞에 질문이랑 같은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출시한 적 없이 개발 중이던 게임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이 부분 팀장님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아무데도 공개되지 않은 게임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이제 학습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게 학습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네, 학습의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에 만드신 게임이 4층연산 게임이었다면 네. 제출하셔도 되겠죠? 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개인으로 신청했는데 5월 24일까지 지인에게 신청 요청해서 팀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 25일까지니까. 네. 네, 게임의 학습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르가 수학이 아닌 지리, 역사여도 되나요? 지리, 역사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매스피드 연동 게임이기 때문에 네, 연산, 그러니까 수학 중에서도 이제 연산에 이제 특화된 게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기존의 지리, 역사를 타겟으로 하셨더라도 좀 연산 쪽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 공모전에서는 수학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스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기획서 양식 때 새로 디자인한 기획서 양식 예선 심사 점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점수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획서 양식이 한 100개 있으면 내가 새로 만든 양식 이제 막 디자인 예쁘게 한 거는 조금 돋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지만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해요. 네,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점수 100점 뭐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눈에 잘 띈다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볼게요. 매스피드에서 제공되는 문제 외에 응모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낼 경우 가산점이나 벌점이 있나요? 네, 이 부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가산점이나 벌점? 네. 이거는 직접 문제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그 상 받으신 분 중에 정말 문항을 직접 만드셔서 뭐 개념까지 막 해서 만드신 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분들 되게 그러니까 그 뭔가 게임 자체에 스토리에 잘 녹여져 있어서 저희가 그걸 높게 사서 실제로 상까지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게임 속의 문항이 잘 구현만 된다면 네, 오히려 가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서버를 AWS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백엔드 서비스를 사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비용을 제공해 드린다든가 뭐 다른 저희가 뭐 드릴게요 이런 게 없다는 점. 왜냐면 저희 후원사가 AWS이기 때문에 네, 사용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 메일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최대한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해드려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다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은 저희 웅진사무국 메일 wjtb.challenge.gmail.com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짜 빠르게 답변 드리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메일을 답변을 드리니까 여기로 마음껏 메일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웅진신급의 게임 개발 챌린지로 들어오시면 작년 참가 대상팀의 인터뷰, 뭐 최우수상 팀의 인터뷰, 결승전 영상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울러서 5월 25일까지 저희 홈페이지 www.wjtbgamechallenge.com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참가 신청 못 하신 분은 얼른 가서 참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예선 응모를 위한 게임 기획서 제출 관련된 안내 메일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참가 신청을 해야 그거를 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참가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참가 신청했는데 깜빡하고 이렇게 참가 신청을 안 하면 아무튼 안 좋으니까 일단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획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제가 진짜 디자인 뭐 이런 거 못하겠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요 이러시면 양식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게임 기획서 양식을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내용을 채워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스태프분들의 안내로 팀 매칭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팀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현 시간부로 접속 종료해 주시고 얼른 가서 기획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팀 매칭을 원하시는 분만 지금 이 방에 남아 계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웅진싱크비 공모전 참가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 정말 많이 열심히 참여하시면 진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결과를 가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해드릴 테니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